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나눔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단 30일 만에 당신의 마음을 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매일 아침 그 어떤 좌절도 나를 흔들 수 없고 그 어떤 비판도 나를 약하게 만들 수 없으며 그 어떤 실패도 나를 패배시킬 수 없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눈을 뜨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인한 정신력, 즉 멘탈 터프니스는 소수에게만 주어진 신비한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자 단련할 수 있는 근육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단 한 달 만에 그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 과제를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그 도전 자체가 아니라 그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왜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동기부여나 일시적인 소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핵심, 당신 삶의 목적 그 자체를 관통합니다. 강력한 왜가 없다면 역경을 헤쳐나가려는 모든 시도는 가장 힘든 순간에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가장 힘든 시련이 닥쳤을 때 당신의 왜는 당신을 굳건히 지켜주는 다이 되고 가장 어두운 밤을 헤쳐나갈 등대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거절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G.K. 롤링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준 작가가 되기 전 그녀는 반복되는 거절에 부딪혔습니다. 출판사들은 그녀의 원고를 외면했고 삶은 불친절했으며 미래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결코 놓지 않았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만의 왜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마법과 희망, 그리고 용기의 세계로 이끌 수 있는 들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목적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모든 거절과 실망 속에서도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바로 이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목적의식이 그녀의 끈기를 이끌었고 모든 좌절을 성공을 향한 디딤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왜는 무엇입니까? 의심이 스며들고 두려움이 당신을 붙잡으려 할 때 무엇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가족일 수도, 당신의 꿈일 수도, 혹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변명과 나약함의 순간, 그리고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모든 부정적인 목소리보다 더 밝게 빛나야 합니다. 당신의 왜가 명확해질 때 그것은 당신 안에서 멈출 수 없는 힘이 되어 초인적인 회복력으로 가장 힘든 도전을 이겨낼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동기부여를 넘어 목적의 명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게 무슨 소용이야 또는 이럴 가치가 있나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인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깥의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도 내면의 폭풍, 즉 당신의 결심이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외가 반드시 거창하거나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일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본보기가 되겠다는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외가 당신 자신과 깊고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개인적인 연결은 그 어떤 외부 환경도 끌 수 없는 내면의 불꽃을 지핍니다. 당신의 외와 함께 시작할 때 당신은 두려움과 의심이 힘을 잃을 만큼 견고한 기반을 쌓게 됩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 마음에 상주하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들르는 방문객이 될 것입니다. 의심이 속삭일지라도 당신의 외는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모든 도전과 장애물을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 일이 어떻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혹은 이것이 어떻게 나의 외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당신의 뇌가 문제 대신 해결책을 찾고 후퇴 대신 성장을 택하도록 만듭니다. 외가 강할 때 인내는 더 이상 힘든 과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좌절에 포기하는 사람과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 승리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이라는 불길 속에서 고투와 역경, 그리고 고통을 통해 단련됩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고 내면의 모든 것이 안식을 외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진정한 끈기가 태어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회복력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종종 강인함이 유전적 재능처럼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불편함을 반복해서 선택함으로써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장은 거의 항상 편안함의 영역 밖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강하고 침착하며 자신감 넘치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즉 당신이 불편함을 느낄 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장애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저항입니다. 불편함에서 도망칠 때 우리는 힘을 잃지만 정면으로 맞설 때 나는 이 순간이 나의 한계를 결정짓게 두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 우리는 그 힘을 되찾고 성장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IMF 외환위기 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엄청난 고통과 불편함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 민족 전체를 더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정신력을 키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작은 불편함들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네이비실이 되거나 사막에서 160km를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이불 속에 더 머물고 싶을 때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장입니다. 계속 피해왔던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 역시 초대장입니다. 하기 싫은 운동, 만들어야 할 좋은 습관, 마주해야 할 진실.
이 모든 것이 불편함에 기대어 마음을 단련할 기회입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안정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장이 아니라요. 그래서 기회만 있다면 언제나 편안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안전지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은 불편함을 극복하는 과정이 학습과 적응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힘들다고 느끼는 것을 견뎌내는 행위 자체가 뇌를 더 탄력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불편함 자체가 마음을 단련하는 헬스장이 되는 셈입니다. 매일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통제된 불편함 속에 놓을 때 당신은 뇌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정신적 회로는 재구성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회피하는 대신 명료함과 용기,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위협으로 보는 대신 성장의 기회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에 긴장을 가하고 더 무거운 무게를 들고 더 먼 거리를 달립니다. 그 스트레스가 근섬유를 미세하게 파괴하지만 회복과 적응의 과정에서 근육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약점을 허물고 강인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정신적으로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기 싫은 날에도 나타났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으며 자신의 내면의 악마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을 통과했습니다. 그 길은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진정한 기회로 받아들이는 단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도구이거나 혹은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삶을 해설하고 당신이 유능한지 무능한지, 강한지 약한지를 결정합니다.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진실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합니다. 그들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가 그들이 할 수 없다고 설득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교묘하고 기만적이며 끈질깁니다. 실수했을 때 넌 항상 이 모양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넌 부족해 라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한계라는 배경음악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무너뜨리는 대신 일으켜 세운다면?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대신 당신이 이미 극복한 것들을 상기시켜준다면? 자기 대화를 통제하는 이 변화는 단순히 긍정적이 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며 명료함과 용기,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마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위대한 리더들은 모두 자신의 몸을 훈련시키듯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생각을 힘을 주는 믿음으로 대체함으로써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하기로 선택하는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만함에서가 아니라 의도에서 비롯된 대답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잡초를 심거나 꽃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심보다 강하다.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그 정체성에 맞춰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건 힘들지만 나는 더 강해와 같은 말들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갑옷입니다. 역경에 대비하게 하고 추진력을 보호하며 몸은 포기하고 싶지만 마음이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을 이겨내게 합니다. 물론 하룻밤 사이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뿌리내리기 전에 알아차리고 그 패턴을 방해하고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만으로도 승리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 강하고 탄력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정신적 틀을 구축하게 됩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는 작고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에 천천히 끈기 있게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가장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조, 즉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갈 곳, 즉 리듬과 패턴,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을 갖는 것임을 합니다. 강력한 일상의 의식을 만들 때 당신은 회복력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규율이 거대한 힘으로 변모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정상에 올려놓은 것은 재능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들의 의식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5분간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는 것, 짧은 명상으로 내면의 소음을 잠재우는 것, 생각을 날카롭게 하는 책을 10페이지 읽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매일 반복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의식 자체가 강인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강인함을 만듭니다. 불편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해낼 때마다 당신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감을 만들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만듭니다. 실패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드백이며 정보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이 방법은 아니야, 하지만 계속 가라고 삶이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번영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문을 두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습니다. 가장 회복력 있는 사람들은 가장 쉬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많이 넘어졌지만 넘어질 때마다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강인하게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의미가 더해질 때 그것은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의심으로 가득 찼던 밤, 수많은 거절, 무너진 계획들. 그러나 인격이 형성되는 곳은 바로 그 꿈과 현실 사이의 어둠 속입니다. 실패를 포용하는 것은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함을 느꼈을 때 비판 대신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호기심은 배움을 촉진하고 배움은 진화를 이끌어냅니다. 감사함은 힘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조차 여전히 좋은 것을 보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은 뇌를 재구성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뇌는 결핍을 찾는 데 전문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극복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훈련하면 뇌는 풍요로움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고방식입니다. 감사함은 도전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 이건 힘들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 나에게는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어 라고 말하게 합니다. 진정한 힘은 얘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당신의 삶에 무엇을 허용할지에 대해 의도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거나 완고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와 한계, 그리고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안녕을 지킬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항상 당신이 잘못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낡은 패턴을 깨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을 잔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미래를 형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상상한 것과 실제 경험한 것을 뇌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의 힘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수백 번 그 순간을 살아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성공을 상상하는 것을 넘어 도전에 직면하고도 움츠러들지 않는 자신을, 불확실성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시각화는 정신적 준비 상태를 만들고 정신적 준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우위입니다. 진정한 힘은 고립이 아닌 연결에서 발견됩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숙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초대입니다. 당신을 믿어주고 도전하게 하며 당신의 성장에 책임을 묻는 당신의 편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실패에 움츠러들지 않는 사람들.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을 축하하십시오. 성장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고 거의 보이지 않는 단계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피하고 싶었던 대화를 마주한 것, 번아웃 대신 휴식을 선택한 것. 이 모든 것이 과정이며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 추진력을 만들고 그 추진력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불꽃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제 도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이 원칙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정신적 강인함을 개발할 때 당신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역경을 용기로 마주하고 좌절을 재기로 바꾸며 그저 굳건히 서 있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가꾸고 당신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요새를 건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